파이낸셜 뉴스 2020년 12월 3일자 기사.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사업을 5대5로 동업하자고 제안했다와 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게 나왔네요. 농축 재처리 시설은 국내가 적절 독도 갈등 일 외교 셔틀 외교 지속 밝혀. 북미 대화 필요시 한미 훈련 조정. 미 억류 북억류 한국인 경위 파악도 지시. 뭐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가 필요할 당시에는 한미 훈련을 조금 그 한미 훈련으로 잘 되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좀 이렇게 남북 관계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인지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좀 한미 훈련 같은 것은 조금 뭐 좀 뒤로 밀치거나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이가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다 잘해는 거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문제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접근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 뭐 GDP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4위까지 올려놨어요. 뭐 한덕수 공이 크죠. 그런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을 잘 썼어요. 밑에 총리도 잘 썼고 인재들 잘 두루두루 잘 썼죠. 그런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실수를 많이 했죠. 그동안에 닦아온 이런 걸 전부 공동탑을 다 무너뜨리고 판문점을 전부 파괴시켜버리고 철도를 망가뜨려버리고 이 지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는 지금 이 남북 문제가 좋고 계속 내가 이 북한하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건 5천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잘 같이 걸어온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잘 지내고 해야 된다. 뭐 러시아라든지 그 남아 정책을 썼던 뭐 러시아라든지 뭐 몽골 징기스칸이 온 그 세계를 다 제패하고 다 통합을 시킬 때도 이 그 끝터리에 있는 우리 한반도는 중국이랑 러시아하고 잘 지냈지 않느냐. 지금 또 북한을 갖다가 러시아가 잡아먹거나 중국이 그 조그마한 북한을 잡아먹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그 저기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지아주 사태 봐서 우리가 알지만 러시아하고 북한이나 러시아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관계예요.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남북 만진다고 이번에 이제 한미 관세에서도 잘하고 있다. 나는 95점 줬어요. 영부인은 96점 주고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 국민의힘당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해체시키니 무슨 사법을 가지고 옥죄이고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도 되면은 연임을 해도 되겠다. 5년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 4년이나 5년 너무 짧다. 문재인 정부도 쓸만하니까 그냥 좀 연임이 안 되니까 그 뭐 세계적인 많은 정상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렇게 친분을 쌓아놨는데 그냥 거기서 끊어버렸는데 2년 뭐 5년 이런 식으로 자꾸 짧은 그 좀 나라 국정을 좀 알만하면 갖다가 또 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뭐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이럴 바에는 잘 하면은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간에 연임을 좀 물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로 그 중도층이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정치 파트너에 있는 국민의힘당을 이런 해체시키니 뭐니 하고 집어넣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국민이 등을 돌리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당이나 왜 우리나라는 저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왜 광화문에 가서 나라를 흔들고 우리 외신 보기도 그렇고 창피하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집 주인이 쓰다듬고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면 밖에 나가서 다 귀하게 여기지만, 주인이 발로 차면서 함부로 여기면 밖에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차서 다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윤어게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재명을 능가할 만큼 윤석열이 하고 이재명이 훨씬 낫다. 좀 안 됐지만. 그러나 윤석열을 뭐 내란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윤석열은 석방시켜야 되고, 뭐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윤어게인 아니야.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미 흘러간 물 끌어다가 다시 발전기 돌리겠어요?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그 정부 밀어서 이 나라 잘 지탱하게끔 도와야 된다. 근데 여야가 도와서 잘 그 한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정치 여야가 잘 머리를 맞대서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머리 똑똑한 놈들이 국민의당에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지혜를 모아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특검을 왜 세워서 무슨 제2차 특검이니 3차 특검이니 하고 난리칩니까? 지금 새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49%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어갔다면은 지금 중도층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연임도 가능한데 왜 자꾸 이런 쓸만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구속시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점수 깎아먹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연비관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처음 밝혔다. 그러니까 입도 무겁네요. 그동안에 입 다물고 있었죠.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우라늄 농축 사연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 중 한국이 러시아에서 저농축 우라늄 30% 정도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한국이 핵을 못 가지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핵 만들겠다 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일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국민은 핵을 가져야 되는 거 60% 뭐 65% 이상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역시 머리가 좋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핵 가지겠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핵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단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은 우리 한국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비핵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가지면은 미국한테도 동맹이 핵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힘을 가졌을 때는 미국한테 도움이 되죠. 뭐 미국이 주한미군이 뭐 우리 한반도에 주둔만 해도 전쟁 억제력을 가지는데 또 같은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국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 중 한국이 러시아에서 저농축 우라늄 30% 정도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고 동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5대5 동업 제안을 하며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에게 실무를 맡겼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핵 원료를 농축하는 것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건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김문수를 만약에 이 자리에 세워놨다면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만큼 효과를 못 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어기하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가 지지했지만 이재명만 못하다. 지금 저 국민의당 야당 인사들 갖다가 이렇게 정치보복하거나 뭐 사법부 이런 거만 하면 이재명이를 8년이나 10년 해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지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똑똑하다. 어, 뭐 트럼프가 주한미군, 뭐 한국은 무슨 뭐 현금 인출기고 뭐 주한미군 뭐 9배를 내라 10배를 내라 주한미군 주둔비 그랬을 때 이재명이가 내놓은 카드가 뭡니까? 전시 작전권 환수를 아주 적절한 거죠. 그리고 전시 작전권 환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바라볼 때 그거 주도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가져오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인데 물론 가져오면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지만 지금 이런 대만이나 중국에서 미국은 자기의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을 중요시 않게 여기는 이런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9배 10배를 내라 하는 데서 뭐 주한미군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 정시 작전권 우리한테 내놓고 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카드라는 거죠. 멍청한 대통령 앉혀놔서 우리 국민을 뭐 산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배가? 그런데 이제 멍청한 이재명 뭐 정부가 멍청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중도층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지를 많이 하고 돌아섰는데 자꾸 왜 힘이 약한 국민의힘당을 가지고 추 뭐 원내대표라든지 전 추 원내대표라든지 그 한덕수 다 끝나버린 그 나이 든 사람 뭐 지금 대통령 나오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김이 뭐 조이대인가 그 조이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자꾸 이러면 우리 국민은 눈이 없습니까?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규제로 인해 자체 농축 시설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라늄 원석인 정광을 호주, 카자흐스탄 등에서 구매한 뒤에 러시아 34%, 프랑스 36%, 영국 25%, 중국 5%의 위탁에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 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으로 수급 다변화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는 추측이 든다면서. 그러니까 핵무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주 몸을 사리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핵가지자 그러잖아요 지금. 하지만 핵무장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부분에서 똑똑하다. 적절한 말이다. 그건. 우리 국민이 핵을 가지자 한 거하고 대통령이 핵 가지자라면 여러 가지 난제가 생기겠죠. 이 대통령은 한국 핵무장 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 승인 불가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에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은 비익 확산과 직접 관계없다며 일본 사례처럼 평화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시가 되면은 한 달 안에 뭐 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놨다는데 우리 한국에는 일본한테 허용한 핵만큼 2차 대전 전범이 일본한테 허용한 만큼도 우리 한국한테는 허용을 안 돼 있어. 미국과 관계가.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 잠수함에 대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다. 잘했다 나는 그거. 그러면 잘한 값을 좀 해라. 뭐하게 국민의힘당에 무슨 추경호원이 뭐 조이대 뭐 대법원장이 이런 거 건드릴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연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그 정청래라든지 추미애는 거기서 건방지게 그 교만을 떨고 국정 파트너로 국민의힘당을 갖다 깔아뭉개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안 보입니까 그게? 이 대통령은 농축 재처리 문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수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해외에서 받아줄 곳이 없어 가급적 국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 혈수를 가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국내에서 계속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자꾸 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려면 뭐 10년도 넘어요. 그거 지금 우리 한국이 뭐 3개월 뭐 3개월 치인지 뭔지를 미리 이미 다 돼 있다고 그래요. 이미 그걸 준비가 다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뭐 10년이 더 늦어진다는 거죠.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꽂았다. 그랬어요. 내가 아까부터 그러잖아요. 그거 잘한 거예요. 이 대통령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연내 중국 방문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이외로 농담도 잘한다며 빠른 시간에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대한미국 속담에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는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뭐 우리는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 이런 관계에서 중국과 지금 일본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것도 상당히 그 중국적으로 뭐 독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적으로 기울이기 쉬울 텐데 상당히 대통령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우리한테 국익에 많이 유리한 말을 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 또한 일본 언론의 캄보디아 스캠 사태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억류된 일본인 피해자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독도 영유권과 사도광산 가거사 갈등 문제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대화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 셔틀 외교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의 북미 대화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뭐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그걸 중단되고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죠. 옛날에도. 다만 북한과 김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시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죠. 뭐 이 국가의 수장이 그 함부로 나라를 걸고 뭐 사과하면 안 되죠. 이건 이 대통령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정보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될까 걱정돼 말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잡힌 한국 국민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뭐 일본인은 뭐 잡힌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울러 북한이 10년 이상 억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외신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뭐 옛날에 그 선박이 그 어선이 납포돼서 못 온 건 있었죠. 이 대통령 북한에 잡힌 한국 국민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경위를 파악을 지시했다. 파이낸셜 뉴스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사업 5대5로 동업하자 제안했다. 이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12월 3일자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또 뭐 트럼프 관계가 또 있네요. 뉴시스예요. 2025년 아까는 파이낸셜이었는데 뉴시스에서 2025년 12월 3일자 기사입니다. 같이 붙여놓을게요. 트럼프 미 대만 관계 강화법 서명 대만 환영 중국은 반발. 뭐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지 않았는데 대만에게는 확실한 선을 그었네요. 5년마다 미국 대만 관계 지침 개선 공화민주 하원 상원 만장일치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낸 반면에 중국은 비판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타이베이 타임스, 타이완 뉴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일 현재 시간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국무부가 5년마다 미국 대만의 교류 관계를 규정하는 대만 관계 지침을 검토하고 90일 내에 의회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5월 하원, 11월 상원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침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공식이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미국 당국이 대만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 다룬 문서다. 미국은 이 지침을 만든 뒤 2020년 제정된 특별법 대만 보증법에 근거해 한 차례만 재검토했는데 대만 보장 이행법 제정으로 5년마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공화당 하원 의원 미주리는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자체 제한을 완화할 기회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미 대만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영향을 확산시키려는 위험의 시도에 맞서 미국 국권이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크리쿤스 민주당 상무원 델라웨어도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격했다며 의회는 오랫동안 강력한 미 대만 관계를 지지해왔다고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대만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코야 후이 대만 총통부는 대변인은 3일 이 법은 대만과 미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린자웅 외교부 부장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의 서명은 미국 대만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일본에 관해서는 그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네요. 반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대만 지역 간의 어떠한 형식의 공식 교류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자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는 중미 수교 공동선언에서 미 합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약속했다. 대만은 갖다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 대만 간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떠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 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주 언론 디오스트레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둘러싼 동아시아 영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해당 법안에 설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기대를 전한 지 일주일 조금 넘은 시점이자 일본 총리의 대만 봉쇄 시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발동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의 경제법을 가하는 가운데 법안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뉴시스의 2025년도 12월 3일자 트럼프 미 대만 관계 강화법 서명 대만 환영 중국은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살던 집 나라가 뺐나 그린벨트 공고 시작부터 나랑이라는 기사입니다.